오늘 3차 조사 오신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으로 오신 걸까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2차 조사 때는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나요?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셔서 어떻게 확인하시게 됩니까? 2차 조사에는 왜 응하신 거예요? 1차 조사에는 안 응하시고. 체포 방해했다, 체포 영장 방해했다는 하시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그동안요, 임박했다, 초읽기다, 곧 들어간다, 내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경호처 지도부 가운데 어떤 인물들은 조사를 받고 어떤 인물은 불응하고 있는 상황,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박종준 전 경호처장입니다. 전입니다. 사임을 했었거든요. 경찰 출석해서 여러 차례 조사 받았죠.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를 받은 쪽은 이른바 온건파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불응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체포영장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건파는 출석해서 뭔가 얘기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 강경파는 불응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경민 변호사. 경호처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조사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 일단 거기 5명이 들어있는데 4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호처 서열 1위부터 4위 통상 이렇게 지금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누구는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측을 좀 쉽게 말하면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 이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쪽을 이제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제 조사를 그동안 진행을 해가면서 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좀 비축으로 있는데, 이 강경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안에서도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측, 그다음에 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응을 하고 있는 측 이렇게 나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경호처 내부에서도 서로 이제 이 의견 대립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2차 집행이 임박해 오니까 조금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일관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이 안에서도 이 서열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측과 계속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과 또 반대돼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이 조사를 받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체포영장으로 가기 전에는 보통 이제 3번 정도 출석을 요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김신 본부장의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에 응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강경파에 대해서는 소환을 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3회 이상 이제 불응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 예. 체포영장 신청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으로 또 이제 착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보이던데요.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지금 경호처장이 물러났으니까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처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출신이 좀 다르다. 한쪽은 경찰 출신 아니면 경호처에서 계속 커와온 인물. 이런 게 또 다른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를 하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약간 합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예. 이게 어쨌든 무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유혈 사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돌연 사의도 표명을 하고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보다는 이제 경찰 출신이라 보니까 좀 그 출신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규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중에 하단 자막으로 나간 내용이 있어요. 황운하 의원이 평가를 좀 한 내용이 있거든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온건 그리고 합리적 성품이다. 이래서 온건파란 말이 나왔나요? 반면에 김성훈 차장, 지금은 처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차지철 같은 인물이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인가요, 당시는?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입니다. 김성훈 차장.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살짝 엿볼 수 있는 얘기를 지난해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에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요, 강경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경호처 내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김용현 전 장관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호처 내 앞서서 강경파, 온건파 좀 비교해서 봤거든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러네요.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글쎄요, 확실히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경호처 내에서 의견 대립 일부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약간 동의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경호처 내부망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영장 저지, 이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데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자 이게 김성훈 경호차장 지시로 삭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반발도 있었고 그러다 다시 이 글이 복구가 됐다 그러죠. 자, 이 자체가 뭔가 지금 상황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 김성훈 차장 주대로 이 경호처 내 부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래요. 사퇴 요구 이런 반발이. 부장급 한 간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호위에 경호처 볼모 삼고 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반발도 있었다 그러죠. 자, 최재성 전 수석님. 과거에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 아마 옆에서 당시는 경호실이었나요? 경호처였나요? 하여튼 그때 경호처였죠. 그때 당시 모습 좀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경호처 내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까? 우선 이제 조금 전에 예. 경호처 수뇌부죠. 예. 전 경호처장 또 본부장 출석한 사람과 안 출석을 거부한 부동한 사람으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반 경호 요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양론이 있고 예. 조금 입장들이 이제 대립되고 있는 상태다. 그것을 웅변하는 거라고 봐요. 예. 수뇌부의 저 두 갈래가. 우선은 이게요, 대통령의 어떤 신변에 예.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경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예. 사법부라든가 수사기관이 테러범 내지는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존재해야지 성립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는 사실상 계엄에 대한 동의, 예. 이 여부가 그 경호처 내에도 있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제 입장 차이가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출석도 거부하고 막아야 된다는 강경파들은 예. 그거는 대통령의 생각에 이제 철저하게 동의를 하거나 예.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거나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는 것이 부속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지.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경호는 해야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 감론을 박고 그렇습니다. 양분되고 예.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막아야 될 대상들, 이 지켜야 되는 건 대통령인데 막아야 될 대상이 사법기관이고 수사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거든요. 공권력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입장들이 갈라지고 태도도 갈라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호처 그 자체가 조금 전대미문의 상황, 또 그동안 없었던 상황 속에서 매우 좀 어려운 처지에 지금 봉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는요. 지금 공권력 대 공권력이 충돌해서 자칫 불상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걱정이 한참 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쭉 그 걱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 지금 약간 동요가 있다는 어떤 정황들이 보여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이거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영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경호처 내부의 그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경호처는 이게 뭐 특정 정권들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국가 조직으로 유지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집권을 하고 또 민주당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경호처도 작동이 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 또 인연을 관계되는 그런 인사들도 많이 있죠. 어떤 연유든지 지금 현재 경호처 내부의 상황이 정말 1급 기밀에 관한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게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자체가 전대미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류를 보면은 영장 집행 저지가 과연 경호 임무 본연의 임무가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지금 현재 헌재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로서 탄핵 소추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지금 진영의 차이가 여기도 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벌써. 경호처 내에도 약간 그런 진영이 나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하고 매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박종준 전 이제 경호처장이나 또 이제 이강호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지만은 이걸 정치적으로 내지는 또 이제 또 영장 집행 또 뭐 이런 공수처라든지 또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원만한 또 수사도 이루어지고 또 물리적 충돌도 피해감으로써 이런 볼상사는 대통령의 또 국가적 품격도 잃어버리는 이런 것도 피해가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축이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경호법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탄핵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런 입장이죠. 지금 경호처의 모습이 조금씩 사실은 어떤 전체적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밖으로 알려지는 모습인데 뭔가 내부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공존하고 있고 반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약간 무마시키려는 모습 뭐 이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경찰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체포영장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뭘 말 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차에서 협조를 하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형법에는 여러 가지 뭐 감경이나 뭐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은 경호처 지도부에 대한 소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봤던
확인했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아까 4명 얘기를 했죠. 마지막 부분이다. 강경파로 분류된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김신 가족부장입니다. 자, 이 직함의 명칭을 보면 뭔가 아시겠죠? 가족부장. 아마 최근접 경호라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가족부장이라는 타이틀이거든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경찰에 통보했는데 과연 나올까? 강경파로 분류가 됐다는 걸 보서는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 모릅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자, 경찰 쪽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러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뭔가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집행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곽근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경규 변호사. 네.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뭐 전술 또 전략이라 할까요? 각각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게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가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은 이제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 단체가 이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 입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체포영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안에 있는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의 결속도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수뇌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을 하는 부분이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내가 이제 이 직무집행이 정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아서는 건 오히려 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이제 어쨌든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도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의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이 어쨌든 재직 중에 신분에서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려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선처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도는 뭘까요? 뭔가를 공개하라. 얼굴, 신분증 다 공개하라. 그렇습니다. 이건데요. 일단 그 요지는 최초의 시작 자체가 이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체포영장도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 영장 자체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한테 이제 소속 신분을 밝히라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이 나중에 이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또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뭔가 이제 좀 주저하게 만들고 이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 위법한 영장에 기한 집행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예. 서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 변호사, 만약에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행이 된다면, 들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와 경호처 지도부에 대한 체포 시도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체포영장을 계속해서 이제 강경파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예. 조심스럽지만 이 2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집행을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나중에 발부받은 이후에 그걸 통해서 먼저 지금 어쨌든 경호처에서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예. 경호처의 수뇌부를 어느 정도 이제 갈라놓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분리 송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결속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번처럼 이제 5시간 만에 그칠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며칠을 두고도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행 자체가 며칠씩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호처에 어쨌든 이런 뭔가 이제 저지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풀어 헤쳐놓고 뒤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집행을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며칠 전에 보도가 한번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다.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뭐 알려졌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기자회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제보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기 사용 지시한 사실 없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건영입니까?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뭐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재선 전 수석님, 그러니까 어떤 제보를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제보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것도 충돌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또 이건. 이제 확인할 도리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제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허위 제보, 예. 제보를 뭐 조작했다거나 예. 혹은 뭐 가짜 이 제보를 확실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윤건영 의원 스스로도 아주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제보 사실 자체를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도 제보를 받아서 설명하지만 본인도 약간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계엄 당시에 또 이제 반대쪽 생각은 예.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예. 총이라도 쏘라 그러고 도끼로 부수라 그러고 이게 계엄의 지휘부의 이 진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말을 했다면, 실제로 했다면, 저는 의외로 체포영장 집행이 빨리 순조롭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었다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 내부도 지금 그냥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요원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또 스스로들이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고 그야말로 목숨 건 경호를 하는 그런 의미의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대통령이 지금 3일째 지금 오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경호처 간부들하고. 그럼 대통령도 이게 초조해지고 이거 막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보도 저런 말이 뭐 저는 나왔다 하면은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체포영장 집행의 방어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좀 주장과 반박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자체가 제보를 받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상당히 이게. 불안하죠.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특히 윤건영 의원이 이제 제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도 경호처 근무한 기간 동안에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사실 이걸 일체 외부에 공포하지를 않아요. 그 자신들만의 그런 철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영장 지금 현재 집행을 두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더군다나 경호처 이 간부들 간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저렇게 한마디로 실시간 또 윤건영 씨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제보받았다 그러면 금방 그 뭐 대여섯 명 식사한 사람 중에 그럼 갔다는 건데 그럼 저런 내용은 사실상 경호처 간부가 1월 12일 날 이렇게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12일이면 어제입니다. 경호처 간부로서 나는 지금 현재 법원에 이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공수처 경찰처하고 이렇게 물리적 총들로 이렇게 대통령이 입장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더 이상 근무를 어렵다. 사퇴하고 이 입장을 갖다가 양심선언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는 가져야죠. 100%. 그렇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 윤건영 의원이 심지어 대통령 지금 아직까지도 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그냥 윤석열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는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행시 출처가 정확치 않는 그냥 대통령 경호실에 제보받은 거다.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터득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저 경호처 간부들하고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나를 좀 지켜달라. 내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뭐한데 저기다가 언제 어떻게 밖으로 지금 뭐 흘러나갈지 모르는 저런 상황인데 저기다가 총칼 들고 무력으로라서도 저렇게 영장 집행 그런 뭐 공권력에 대응하라. 정신 나간 대통령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뭐 대통령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술도 직접 안 이 먹는다 와중에도 도피 설이 나오니까 직접 이제 그 관저에서 나오셔가지고 경호처 간부들하고 그 장면이 좀 나왔죠. 같이 지시하는 듯한 이런 이제 사진도 나오고 영상으로 포착이 됐었죠. 지금 뭐 오지랖 넓게 지금 처지에서 또 제주항공 참사라든가 이 미국 산불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 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경로에 생활화가 된 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계엄까지 오고 그 계엄의 원인도 우리가 참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부정선거부터 반국가 단체부터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말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호처 강경파도 힘들게 하고 있고 경호처 온건파도 힘들게 하고 있고 정말 볼 수 없는 장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김성태 저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많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하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의 품격도 국격도 지켜나가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정치적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박정준 경호처장 이게 사퇴하고 난 이후에 김성훈 지금 차장 대행 체제에서
대테러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관저 주변을 순찰하도록 지시하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시한 내용은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매스컴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관저 정문 앞에 내려와서 이걸 뭐 흔히 말하는 노출되게 순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전술복이라든지 헬멧 이런 걸 복장을 착용해라. 세 번째 실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휴대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라. 뭐 이런 거 아주 이런 구체적인 정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거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이런 실체적 사실을 그대로 아나운서 대기에 이제 제보가 되고 있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민주당이 윤건영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 빨리 그만두시고 이 정말 이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 양심스러운 또 공익 제보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민주당이 보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는 거지. 지금 지금 현재 경호처 직원들도 저 사실에 윤건영 의원 저 기자회견에 또한 입장을 동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체포영장 방송에서 집행을 논란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집행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경호처 직원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지금 형사처벌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켜 달라는 그런 이제 경호처의 이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뭐 박종준 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행한테도 요청하고 또 대통령은 지금 뭐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택하고 내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지금 형사처벌에 이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공무상의 어떤 기밀들을 노출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좀 메시지로 민주당 해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영장 집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한 조급함, 하급함은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무력 사용 지시설. 오늘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을 만나면서 이렇게 폭력 사용은 절대 어떤 경우는 안 된다. 대통령의 지시서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신경전은 여야 사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